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연준의 135억 달러 급 유입, 비트코인 판 바꾼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준의 긴축 흐름이 꺾일 조짐이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12월에 반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은 월간 시장 보고서에서 이 연준의 양적 긴축 마무리 신호와 채권 시장 개입이 이 위험 자산 전반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을 푸는 정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헤지펀드 메이저 출신 이 제임스 라비씨는 연준이 계속 달러 가치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실제 미국 이 달러 인덱스가 연초 대비해서 이제 10% 이상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연준은 최근 하루짜리 판매 조건부 채권 거래로 이 135억 달러를 공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이제 그 양적 긴축을 이제 12월 1일 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조치들이 양쪽 완화 쪽으로 조금 이제 기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팬데믹 이후 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 135억 달러 공급이.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유동성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지금 행보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전에 지금 이런 판매 조건부 채권 거래로 이제 135억 달러 정도를 공급하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금 간접적인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됐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유입으로 돌아서는 흐름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달 급락 이후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정책 변화와 유동성 조기 공급이 결합되면서 위험 자산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보면 최근에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제 반대되는 흐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오히려 강하게 돌아서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 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도 또 주요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과는 상반되게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 뱅가드 비트코인 수용 기관 슈퍼사이클 시대 연다라는 기사입니다. 뱅가드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암호화폐 상품 금지를 전격 철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달해드렸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이제 뱅가드에 5천만 명에 육박하는 고객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반 ETF 및 관련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5천만 명이에요. 고객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인구만큼의 지금 고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 기반 ETF 관련 상품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뱅가드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특히 뱅가드의 운용 자산이 11조 달러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교체를 주요적인 배경으로 꼽고 있어요. 이번에 암호화폐 비판적이었던 전 최고 경영자 팀 버클리가 퇴임을 하고
블랙록 출신의 이제 살림 람지라는 사람이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이제 선임이 된 건데, 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관여했던 사람이 이제 CEO가 된 겁니다.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사회가 사실상 체질을 바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역사에서 가장 보수적인 금기 영역이 이제 무너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변화가 이제 뱅가드 한 곳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대형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 자산의 1%에서 4%까지 암호화폐 편입을 허용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한 점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 이제 3조 달러 규모 자산에서 1%만 움직여도 신규 유입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에서 4%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지금 말한 이 뱅가드 이쪽에서만 들어오는 게 또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자산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죠. 그리고 뱅가드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이제 트레이더 위주가 아니라 연금이나 지수 투자자 중심이라는 거죠. 연금이나 지수는 훨씬 더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쉽게 사고 팔고 하는 자금들이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꾸준하게 이제 계속 가는 장기적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방 압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아주는 효과들을 완충하는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비드가 등장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심리적, 제도적 전환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중산층의 이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비트코인을 정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 순간 암호화폐 시장에 씌워져 있던 낙인은 거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수단에서 이제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아들의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 자산 채굴 축적 기업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지난달 비트코인 363개를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트럼프 아들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 이 회사의 보유량은 12월 2일 기준 4,367BTC, 그리고 11월 7일 공시된 4,004BTC 대비 약 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축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12만 6천 달러에서 11월 약 8만 2천 달러까지 하락한 구간에서 이 축적 구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실적도 뭐 나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비트마인도 폭락에서 역대급 매집, 이더리움 5% 목표 달성할까라는 기사입니다. 비트마인도 이 이더리움 매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3% 이상을 이미 매집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정작 회사의 주가는 81%나 폭락한 상반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bit고를 통해서 이 13,8,345 이더가
크라켄을 통해서 3278리더를 매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직 매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총 공급량의 5%를 지금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비트마인은 뭐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비트코인 큰 폭 조정 없다. 장기 전망 강하다라는 전망인데요. 크립토 카운트 이제 주기영 대표가 이제 스트래티지가 보유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큰 폭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현 사이클 동안 보유한 65만 BTC를 유지하거나 소량만 매도한다면 2022년과 같은 65% 급락장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크게 우려하는 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장 큰 보유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사예요.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에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14억 4천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이미 확보를 해놨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도 2029년까지는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CEO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029년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배당금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 14억 4천만 달러의 준비금 덕분이다 라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2029년까지 만약 계속해서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보유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 대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사상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설렁이 악세장이 도래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인 이 광범위한 행보장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이제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약세장에서는 이제 두고 봐야죠. 실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른 뭐 기업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고요. 비트와이즈 CIO, 세일러와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1 캐피털, 이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중심 재무 회사입니다. 이 21 캐피털이 다음 주 화요일 9일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이 특수 목적 회사인 CP와 합병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요. 이 21 캐피털 예전부터 이제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테더와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캔터 피츠제럴드, 소프트뱅크의 협력 벤처사입니다. 그래서 테더에서 가장 이제 크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5,800 BTC를 이제 추가 확보를 하면서 지금 총 43,500 BTC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 캐피털은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채굴업체인 마라홀딩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앞으로도 뭐 테더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금력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그렇게 이제 절실하지 않은 이런 큰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것도 좀 재미있는데, 외환 딜링룸의 코인 시세가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소식인데, 시중은행, 우리은행에서 딜링룸에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표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뭐 자산으로 크게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기존에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다가 그만큼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이 커졌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환율이나 금리와 더불어서 시장 흐름을 읽는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이제 증권 시장에서도 이 시장을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을 주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의 판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를 굉장히 주요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비트코인의 시장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와 업무 협약을 하고 해외 송금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들도 은행에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국내 은행들도 이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은행권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최대 보유를 한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수세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매수세인데 시장이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장중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스트래티지도 이제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현금 확보가 지금은 이제 조금 큰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세로 이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이럴 때 이제 스트래티지의 움직임도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좀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매도까지는 조금 아직 이제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29년까지는 뭐 매도하지 않겠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버드도 물렸다. 이 비트코인 급락 직전 5억 달러 베팅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하버드가 비트코인의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투자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이 하락 전에 매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이 급락 전에 매수를 했었겠죠. 그래서 5억 달러 정도를 매수를 한 게 지금은 아마 손실 20% 넘게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실이 난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볼 때 대부분은 다 뭐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있고 다들 뭐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버텨내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전체 이 보유액, 비트코인 보유액은 이 570억 달러 규모 기금의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규모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까 1에서 4%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하던 딱 그 수준이죠. 1%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겁니다. 하버드가 뭐 이거 떨어졌다고 해서 뭐 바로 매도하고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뭐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뭐 사들일 가능성, 뭐 하락하면 바닥에서 더 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셔서 한 번에 100%씩 들어가지 마시고 좀 분할로 좀 나눠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방법들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